AHA 순간. 성배는 없다. 돈을 만드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네 머리다. 네가 성배를 찾는 동안 시장은 내 뇌를 먼저 태운다. 지표 탓, 시스템 탓, 로봇 탓을 늘어놓는 그 입놀림은 결국 뇌동매매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그 습관이 계좌를 가장 먼저 썰어버린다. 잔혹한 진실부터 박자. 일관된 수익은 차트 바깥 내 머리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하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결핍을 메우는 방식이 엉망이었다는 자각. 지표를 더 붙이면 떡상, 강의 하나 더 들으면 떡락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암시가 너를 무너뜨렸다. 여기서의 아하는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놓는다. 성배 집착을 끊고 시스템 갈아타기 중독을 끊고 사람 자체를 고쳐 세우는 쪽으로. 단순 이동 평균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문장이 갑자기 현실적인 울림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동 평균선이 갑자기 마법이 되어서가 아니다. 내 인지 구조와 리스크 사고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해진 리스크, 정해진 포지션 크기, 정해진 퇴장 규칙. 그 셋이 비로소 한 줄로 맞물릴 때 도구는 단순할수록 강해진다. 네가 심리책을 집어드는 타이밍도 바로 지금이다. 하지만 낭만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다. 트레이더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생각을 잘라야 하는지, 확률 언어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 학습이 들어오는 순간 두 번째 번개가 머리를 친다. 누구도 시장의 다음 10초를 모른다. 그러니 20분을 안다고 믿는 건 오만의 다른 이름이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 사고는 예측에서 반응으로, 욕망에서 규율로 축이 옮겨간다. 존버로 버티며 물타기로 위안을 삼던 그 습관은 설 곳을 잃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다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는 내 방식에 맞는 시스템과 결속을 시도한다. 갈아타기가 아니라 결속. 이 차이가 계좌 곡선을 바꾼다. 신호가 오면 반사적으로 뇌동매매를 하던 손이 멈추고 체크리스트가 먼저 지나간다. 한 트레이드가 손실로 끝나도 분노가 솟구치지 않는다. 예측 실패가 아니라 표본 하나의 자연스러운 분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내가 통제한 변수들은 모두 지켜졌다는 냉정한 점검. 그러면 다음 트레이드의 확률이 체감상 올라간다. 시스템이 언제나 이긴다는 유치한 주문이 아니라 단순한 규칙이 충분한 표본에서 일관된 기대값을 낸다는 구조적 확신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자금 관리의 문법이 네 언어가 된다. 리스크 대비 수익 비율, 계좌 대비 레버리지, 트레이드당 손실 상한. 숫자 장난이 아니다. 사고의 울타리다. 울타리가 생기면 감정은 벽을 넘어오지 못한다. 이 울타리가 있을 때만 모든 신호를 처리한다는 말이 의미를 갖는다. 아무 신호나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정의된 신호를 전부 수행한다는 일관성. 일관성은 운을 갈아버린다. 단발의 행운이나 불운이 계좌를 좌우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규칙의 총합이 성과를 만든다. 결국 내가 얻는 평안은 시장이 순해져서가 아니다. 내 내부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예측 집착이 빠지자 화면에 의미 없는 흔들림이 소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소음을 이기려는 힘겨운 싸움은 멈추고 소음을 통과시키는 관용이 생긴다. 그 관용은 냉정함을 낳고 냉정함은 집행을 낳는다. 이 연쇄가 만들어내는 작은 승리들이 쌓여 네가 말하던 아하의 정체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훈련된 무감각이다. 무감각이야말로 규칙을 지키게 만든다.
이 단계를 끝내는 문 하나가 남아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장에 진짜로 사인을 하는가?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부정하는가? 사인하는 순간, 너는 드디어 부담을 내려놓는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광증을 놓고 과정과 리스크만을 통제한다. 그때부터 네 시스템은 단순할수록 강해지고 내 결정은 느릴수록 날카로워진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멈칫한다는 것. 왜냐고? 모든 신호를 다 따른다는 말이 또 다른 함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표본, 변동성, 평균액이 이 단어들이 빈 껍데기인 채로라면 너는 다시 그 미끄러운 비탈로 구른다. 다음 장면에서 그 비탈의 정체를 까발려 보자. 진짜 함정은 어디에 숨어 있었나? 모든 신호를 다 처리한다는 말. 듣기엔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뇌동매매와 종이 한 장 차이다. 차이는 단 하나, 정의다. 네, 신호가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애매함이 한 글자라도 끼어 있으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욕망의 명분이다. 아하, 이후 내가 붙잡은 핵심은 예측 포기, 집행 전환이다. 그런데 이 전환이 제대로 서려면 먼저 신호의 경계부터 각이 나와야 한다. 조건은 문장으로 닫혀 있어야 하고 해석의 여지는 제로에 가깝게 줄어야 한다. 추세면 추세, 반전이면 반전. 두 개의 논리가 한 화면에서 동시에 가능해 보이는 순간 사람은 편한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내 시스템이 단순할수록 강하다는 말은 요소를 줄이라는 주문이 아니라 애매함을 제거하라는 명령에 가깝다. 애매함이 남아있으면 이번만이라는 속삭임이 언제든 규칙을 찢는다. 기대값 사고도 똑같다. 기대값은 숫자 놀이가 아니다. 네가 통제하는 변수의 문법이다. 손실은 계좌 대비 일정 비율로 고정. 이익은 구조적으로 손실보다 크게 설계. 빈도는 정의된 신호에만 반응. 이 셋이 합쳐져 장기 표본에서 우위를 만든다. 여기서 표본이 중요해진다. 표본이 적으면 운이 실력으로 위장하고 표본이 늘어나면 실력이 운을 갈아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졌다는 감정 문장을 표본 하나의 분산으로 번역하는 습관이 생긴다. 번역이 되면 분노가 식고 분노가 식으면 집행이 살아난다. 그게 네가 말하던 무감각의 실체다. 무감각은 냉정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레버리지와 리스크. 레버리지는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무지의 크기를 드러낸다. 변동성이 커지면 같은 규칙도 체감 리스크가 달라진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규칙에 맞춘다. 규칙이 손실 상한을 정하면 레버리지는 그 상한 안에서만 움직인다. 손절은 고통이 아니라 면허다. 면허를 반납하면 네가 통제하던 영역이 무너지고 그 빈 공간을 운이 점령한다. 운이 자리를 잡는 순간 물타기와 존버가 합리화의 언어로 돌아온다. 그때 계좌는 소리 없이 절단된다. 모든 신호를 다 처리한다의 진짜 의미도 짚자. 이것은 빈도 집착이 아니다. 허공에서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의된 신호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라는 일관성의 약속이다. 빈도는 시장의 리듬이 정한다. 네가 억지로 늘릴 것도 겁나서 줄일 것도 없다. 억지로 늘리면 과적합이 되고 겁나서 줄이면 선택적 집행이 된다. 둘 다 기대값을 파괴한다. 선택적 집행은 특히 악질이다. 이겼던 신호를 빼먹고 졌던 신호만 집행하는 이상한 샘플링이 생긴다. 그러면 시스템은 같은데 결과만 나빠진다. 넌 시스템을 의심하고 시스템을 갈아타고 다시 애매함을 초대한다. 이게 악순환이다. 심리 공부의 목적도 재확인하자. 동기부여가 아니다. 절차를 지키기 위한 감정 관리다. 감정은 없앨 수 없다.
다만 절차 앞에서 투명해질 수는 있다. 투명해지면 감정은 흐르고 흐르면 정체되지 않는다. 정체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선행되고 신호가 뒤따르고 실행과 기록이 닫힌다. 이 순서가 한 번이라도 뒤집히면 내 손은 과거 손실의 기억에 끌려간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 신호를 평가한다. 그 순간부터 시스템이 언제나 이긴다는 유치한 믿음이 다시 고개를 든다. 승리의 서사로 자신을 달래려는 순간, 규칙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규칙은 곧장 벌칙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오면 남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로 너는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장에 서명했는가? 서명했다면 결과 집착이 사라지고 과정 통제가 전면으로 나온다. 과정 통제가 나오면 내 언어는 예측 문장에서 조건 문장으로 바뀐다.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진입한다. 반드시 수익 난다가 아니라 집행과 리스크가 지켜지면 장기 합계가 우위를 만든다. 이 언어 전환이 마침내 계좌의 성격을 바꾼다. 계좌는 더 느리고 더 둔감하고 더 지루해진다. 바로 그 지루함이 수익의 토대다. 흥분은 단발의 수익을 만들고 지루함은 일관된 수익을 만든다. 하지만 함정은 아직 남아있다. 신호의 정의가 애매하면, 표본의 해석이 비뚤어지면, 변동성 체제 전환을 모르면 너는 같은 문장으로 스스로를 속인다. 규칙을 지켰다면서 사실은 규칙을 넓혀 썼고, 표본이 부족하다면서 사실은 불편한 결과를 외면했고, 시장 탓을 하면서 체제 변화를 읽지 못했다. 다음은 바로 그 지점이다. 숨은 체계적 오류들을 해부하자.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어떻게 너의 확신으로 포장되어 계좌를 베어왔는지 낱낱이 드러내보자. 항상 이긴다는 확신이야말로 네 계좌를 가장 먼저 죽인다. 편안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 시스템은 조용히 널 배신한다. 배신의 방식은 화려하지 않다. 경계가 흐려지고 기준이 느슨해지고 승률이라는 달콤한 착시가 리스크의 이빨을 가린다. 원문이 던진 말, 단순한 규칙으로도 충분하다는 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 진실을 값싸게 소비한다. 단순함을 숭배로 오해하고 단순함을 면허로 오해한다. 면허를 쥔 듯한 기분이 오면 규칙의 문장들은 끝이 닫히지 않은 채로 떠다닌다. 신호의 시작과 끝, 진입과 청산, 무효화의 경계가 한 글자씩 풀린다. 그러고 나서 모든 신호를 다 처리한다는 말을 내뱉는다. 실상은 신호가 아니라 욕망의 스티커를 붙인 것뿐인데 승률이 높다는 말도 함정이다. 승률은 위안의 언어다. 기대값이야말로 생존의 언어다. 기대값은 리스크와 보상의 구조, 표본의 축적, 일관된 집행의 합으로 나타난다. 승률에 취하면 내 눈은 작은 이익의 연속에 취해 있고 큰 손실 하나가 가져올 구조적 붕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이번엔 졌다를 표본 하나의 자연스러운 분산으로 번역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이번엔 이겨야 한다는 미신이 자리 잡는다. 그 미신이 물타기를 합리화하고 존버를 미덕으로 포장한다. 내가 말하던 예측 포기가 그 자리에서 책임 포기로 타락한다. 내 잘못이 아니다는 말 역시 칼날의 양면을 가진다. 예측을 포기했다는 선언은 책임을 포기했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내가 통제하는 변수들 리스크 크기, 레버리지, 손절 방식, 재진입 기준, 기록 절차 이 영역만큼은 전부 내 책임이다. 이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시스템은 살아있어도 시스템이 아니다. 그대로 두면 너는 결과를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변동성을 탓한다. 그리고 다시 시스템을 갈아탄다. 성배 찾기의 유령이 되살아난다. 레버리지는 특히 조용히 배신한다.
내 확신에 맞춰 키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레버리지가 아니라 자만의 증폭기다. 변동성 체제가 전환되면 같은 규칙도 체감 리스크가 달라진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의 파생값이어야 한다. 손실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레버리지는 그 상한 안쪽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이 원을 한 번만 벗어나도 언어가 바뀐다. 규칙을 지킨다가 이번만으로 바뀌고 집행이 추격으로 바뀐다. 추격이 시작되면 내가 믿던 높은 승률은 거품처럼 꺼진다. 모든 신호를 다 처리한다의 오독도 집요하다. 빈도를 억지로 뽑아내는 강박. 신호가 아닌 움직임까지 신호로 둔갑시키는 편향.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선택적 집행이 탄생한다. 이겼던 신호는 뺏기고 졌던 신호만 남는다. 결과는 뻔하다.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성과만 나빠진다. 그러면 시스템을 의심하고 정의를 다시 느슨하게 만들고 더 넓은 해석을 허용한다. 애매함이 또 들어오고 욕망이 애매함을 발판 삼아 규칙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심리 공부의 목적도 여기서 비뚤어진다. 감정을 없애려는 허황된 시도가 시작되면 체크리스트는 종이 조각이 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절차 위에서 투명해질 뿐이다. 투명해진 감정은 흐르고 흐르는 감정은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과거의 손실 기억이 현재의 신호를 재단한다. 한 번의 큰 손실이 신호의 의미를 변질시킨다. 위험을 피하려고 신호를 건너뛰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규칙을 늘린다. 양쪽 다 기대값을 파괴한다. 그리고 마지막 착시. 단순한 시스템은 항상 이긴다. 원문이 말한 단순함의 요지는 언제나 같았다. 예측이 아니라 집행, 확신이 아니라 절차,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장을 아무 때나 해도 이긴다로 왜곡한다. 시장의 소음과 방향성의 분산, 변동성의 군집화, 체제 전환의 비대칭을 모른 채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항상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부사다. 항상 이 말을 낳고 말이 레버리지를 낳고 레버리지가 계좌를 베어버린다.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 순진한 믿음의 문장과 현실의 문장을 나란히 세워야 한다. 항상 이긴다. 대분산 속에서 산다. 내 탓 아니다 대. 통제 가능한 것들은 전부 내 탓이다. 모든 신호 처리돼 정의된 신호만 체제에 맞게 동일 집행. 이 대조를 통해 착시를 벗겨내면 비로소 내 규칙은 뼈대가 드러난다. 다음 파트에서 그 대조를 칼같이 맞대보자. 말과 현실을 일렬로 세우면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어떤 문장이 너를 속였는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순진한 믿음의 문장과 냉혹한 현실의 문장이 충돌하면 항상 계좌 쪽이 먼저 찢어진다. 예측하면 이긴다. 네, 예측은 환상이다. 지표가 답이다 대 사람이 답이다. 이 대조를 정면으로 세워놓고 보면 내가 어디서 스스로를 속였는지 선명해진다. 첫 번째 대조. 예측 집착 대 반응 중심. 순진한 쪽은 방향을 맞추려 든다. 캔들이 한 칸 오르면 떡상 상상을 붙이고 한 칸 내려가면 떡락 공포를 덧칠한다. 현실 쪽은 방향 대신 조건만 본다. 조건이 충족되면 진입, 아니면 관망.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 조건이면 들어간다. 문장이 바뀌면 손도 바뀐다. 예측 언어를 쓰는 동안은 손이 항상 빨랐고 조건 언어로 바꾸는 순간부터 손은 늦고 정확해진다. 두 번째 대조. 시스템 갈아타기 대 시스템 결속. 순진한 쪽은 성배를 찾아 헤맨다. 인디케이터를 덧붙이고
로봇을 갈아 끼우고 매뉴얼을 늘려가지만 기준은 넓어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현실 쪽은 맞는 시스템 하나와 결속한다. 결속은 고집이 아니라 정의의 완결성이다. 신호의 시작과 끝, 무효화 기준, 청산 규칙까지 문장으로 닫는다. 애매함 한 글자라도 남기면 그 틈으로 욕망이 들어온다. 뇌동매매는 언제나 애매함을 먹고 자란다. 세 번째 대조, 승률 중독 대 기대값 사고. 순진한 쪽은 높은 승률만 쫓는다. 작은 이익이 연속되면 자신감이 레버리지로 번역되고 큰 손실 하나가 모든 것을 되돌린다. 현실 쪽은 기대값을 본다. 손실은 계좌 대비 일정, 이익은 구조적으로 더 크고 신호는 정의된 것만 집행한다. 이 셋의 합이 표본 위에서 우위를 만든다. 이번엔 저도라는 문장을 표본 하나의 분산으로 번역하는 습관이 여기서 나온다. 번역이 되면 분노는 줄고 분노가 줄면 집행은 산다. 네 번째 대조, 손절 혐오, 대손절 면허. 순진한 쪽은 손절을 자존심 상실로 본다. 그래서 물타기와 존버가 미덕처럼 포장된다. 현실 쪽은 손절을 리스크 통제의 면허로 본다.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내가 통제하던 영역은 공백이 되고 그 공백을 운이 점령한다. 운이 들어오면 규칙은 무력해지고 무력해진 규칙은 곧장 벌칙이 된다. 다섯 번째 대조, 확신 기반 레버리지 대 규칙 기반 레버리지. 순진한 쪽은 이번엔 확실해를 근거로 레버리지를 키운다. 변동성 체제가 바뀌자마자 같은 규칙도 체감 리스크가 달라지는 걸 모른다. 현실 쪽은 손실 상한이 먼저고 레버리지는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레버리지는 자신감의 증폭기가 아니라 무지의 완충 장치여야 한다. 완충이 빠지면 한 번의 체제 전환이 계좌를 절단한다. 여섯 번째 대조, 심리 미화대 절차 중심 감정 관리. 순진한 쪽은 심리를 동기부여로 소비한다. 자극을 받고 각오를 다지고 다음 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현실 쪽은 감정을 없애려 들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앞에서 감정을 투명하게 만든다. 투명해진 감정은 흐르고 흐르는 감정은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순서는 간단하다. 체크리스트가 먼저, 신호가 다음, 집행과 기록이 문을 닫는다. 이 순서가 한 번만 뒤집혀도 과거의 손실 기억이 현재의 신호를 심판한다. 마지막 대조, 항상이라는 주문대 분산 속의 생존. 순진한 쪽은 항상 이긴다는 부사를 붙인다. 그 한 단어가 언어를 바꾸고, 언어가 레버리지를 바꾸고, 레버리지가 계좌를 바꾼다. 현실 쪽은 대체로 충분한 표본에서라는 전제를 깐다. 분산과 평균 회귀, 변동성 군집과 체제 전환 이 단어들이 네 머리에서 실제 절차로 연결될 때 단순한 규칙이 비로소 강해진다. 단순함은 축약이 아니라 삭제다. 군더더기 해석, 애매한 단어, 핑계의 여지를 싹둑 잘라내는 삭제. 삭제해도 남는 뼈대만이 내 시스템이다. 이 대조를 세워놓으면 네가 붙들고 있던 위안의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 구멍을 품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그리고 구멍마다 같은 그림자가 서 있다. 선택적 집행, 정의의 확장, 결과, 집착, 책임 전가. 이 네 그림자가 돌아가며 규칙을 갉아먹는다. 원문이 말하던 거대한 깨달음은 결국 화려한 번쩍임이 아니라 이 네 그림자를 한 칸씩 밀어내는 지루한 손놀림이다. 지루함을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다. 문제는 그 지루함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 준비가 없다면 다음 장면에서 그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뼈대, 절차, 언어,
기록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울 탈출구의 설계도를 펼칠 차례다. 탈출구는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삭제와 결속의 공학이다. 번쩍이는 기법을 더하는 순간마다 너는 본질에서 한 걸음씩 멀어진다. 남겨야 할 것은 뼈대뿐이다. 먼저 언어부터 바뀐다. 예측 문장은 욕망의 변장이고 조건 문장은 규율의 발화다. 오를 것이다 같은 주문을 버리고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한다라는 구조로 고정되는 순간 손의 반사신경이 늦어진다. 이 지연은 약점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늦음이 들어오면 과열이 빠지고 과열이 빠지면 일관성이 산다. 원문이 말한 단순한 규칙은 이 언어 전환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언어가 먼저, 도구가 다음이다. 다음은 경계 설계다. 신호의 시작과 끝, 무효화와 청산, 재진입과 중단. 이 네 가지 경계 문장이 닫히지 않으면 애매함이 틈새로 스며든다. 애매함은 늘 같은 일을 한다. 뇌동 매매의 명분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진짜 단순함은 요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애매한 단어를 삭제하는 데 있다. 대충, 어느 정도, 느낌상 같은 표현이 남는 한 규칙은 울타리가 아니라 커튼에 불과하다. 커튼은 바람을 못 막는다. 울타리만이 바람을 막는다. 리스크 구조가 세 번째 경첩이다. 손실은 계좌 대비 고정된 상한으로 묶이고 이익은 구조적으로 손실보다 크게 설계되며 레버리지는 규칙의 함수로만 움직인다. 확신의 크기가 레버리지의 크기와 연결되는 순간 구조는 무너진다. 변동성 체제가 전환될 때 체감 리스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같은 버튼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손절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다. 집행을 지속시키는 면허다. 면허를 반납하면 통제 영역을 운이 점령한다. 운이 들어오면 기대값 언어는 사투로 바뀌고 사투가 시작되면 규칙은 금세 벌칙으로 돌아온다. 네 번째는 표본과 기록의 루프다. 기대값은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긴 합계의 함수다. 표본이 쌓일수록 운의 가면이 벗겨지고 일관된 집행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이 루프가 돌아가려면 두 가지 왜곡이 사라져야 한다. 선택적 집행과 선택적 기억. 이겼던 신호만 떠올리고 졌던 신호는 지워버리면 표본은 표본이 아니다. 기록은 미화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 거울이 흐려지면 얼굴이 아니라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보고 내리는 의사결정은 언제나 같은 결말을 낳는다. 심리의 쓸모도 여기서 제자리를 찾는다. 동기부여는 불꽃이고 절차는 연료다. 불꽃이 아무리 커도 연료가 없으면 꺼진다. 감정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체크리스트 앞에서 감정은 투명해진다. 투명해지면 흐르고 흐르면 막히지 않는다. 막히지 않으니 폭발도 없다. 이 담담함이 원문이 말하던 평온의 정체다. 시장이 순해져서가 아니라 내 내부의 소음이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결속은 마지막 구조물이다. 갈아타기의 충동이 약해지는 때가 바로 위험하다. 익숙함이 규칙을 조금씩 넓혀 쓰게 만든다. 넓힘은 합리화의 문법으로 포장된다. 이번만, 조정만, 살짝만. 이 세 단어가 붙으면 신호는 규칙이 아니라 핑계가 된다. 결속은 고집이 아니다. 정의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집행, 동일한 기록. 지루할 정도의 반복이 내 편이 된다. 지루함은 수익의 토대다. 흥분은 단발의 상처와 비슷한 수익을 남길 뿐이다. 이 모든 구조는 화려함이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번쩍임이 없으니 중독도 없다.
중독이 없으니 일관성이 산다. 일관성이 사니 표본이 말하기 시작한다. 표본이 말하기 시작하면 네가 그렇게 집착하던 아하의 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각성의 스파크가 아니라 규칙을 깨뜨리는 충동이 무력해진 상태다. 무력화는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온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는 늦게 따라온다. 이 시간차를 견디는 자만이 단순함의 진짜 힘을 보게 된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장을 내 운영체제로 굳히는 일. 선언으로는 부족하다. 언어, 경계, 리스크, 표본 이 네 개의 경첩이 실제로 닫혀 있는가? 닫힌 문은 소음을 차단한다. 열린 틈은 속삭임을 부른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틈을 마지막까지 봉합하는 한 줄의 문장과 그 문장을 매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들을 칼처럼 다듬어 보자. 마무리는 날이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장을 네 운영체제로 굳히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아하는 값싼 불꽃놀이였다. 불꽃은 밤하늘을 찌르지만 새벽이면 재가 된다. 계좌는 재를 싫어한다. 계좌가 원하는 건 무감각한 반복, 칼 같은 집행,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이제 총합을 보자. 원문이 말한 본질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성배는 없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단순한 규칙으로도 충분하다. 예측을 버리고 리스크를 붙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시장을 모른다. 이 5줄이 서로를 받쳐주지 않으면 어느 한 줄도 힘을 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슬로건으로 삼고 예측 포기를 위로 문장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함정이 생긴다. 언어만 바뀌고 행동은 그대로인 함정. 그 함정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언어를 행동으로 못 박는 것. 못이 얕으면 흔들리고 깊으면 울리지 않는다. 네가 진짜로 서명했다면 사고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방향이 아니라 조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 승률이 아니라 기대값, 확신이 아니라 상한. 이 네 축이 내 일상의 배경음이 돼야 한다. 배경음이라는 건 의식하지 않아도 흐르는 소리다. 의식하지 않아도 흐르는 소리가 됐을 때 규칙은 비로소 습관으로 내려앉는다. 습관이 되면 신호는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호가 해석을 요구하는 동안은 애매함이 틈을 연다. 애매함이 틈을 열면 내 손은 과거의 상처와 욕망으로 끌려간다. 그때부터 너는 규칙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칙을 넓혀 쓴다. 자기 기만의 언어다. 이 언어를 끊는 칼이 바로 서명이다. 서명의 증거는 결과가 아니다. 과정의 일관성이다. 손실이 나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손실은 프로그램의 일부, 표본 하나의 분산, 리스크 상한 안의 정상 작동. 이 문장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면 분노가 설 자리가 없다. 분노가 줄면 집행이 산다. 집행이 사는 만큼 표본이 쌓인다. 표본이 쌓이면 운의 가면이 벗겨지고 기대값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이 순환을 돌리는 건 재능이 아니라 위생이다. 언어 위생, 경계 위생, 리스크 위생, 기록 위생. 위생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날카로운 시스템도 썩는다. 썩은 시스템은 겉만 반짝이고 속은 무너진다. 계좌는 겉을 보지 않는다. 속만 본다. 결속이 여기서 다시 의미를 갖는다. 갈아타기의 충동은 표본이 말하기 직전에 가장 세다. 조급함이 조금만을 속삭이고 조금만 이 곧장 경계를 헐어버린다. 경계가 헐리면 신호의 시작과 끝이 흐려지고 흐려진 순간 욕망이 신호를 납치한다.
그래서 결속은 도그마가 아니라 울타리의 유지보수다. 같은 문장, 같은 절차, 같은 체결. 재미없을 정도의 반복. 이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곧 너의 경쟁력이다. 지루함을 못 견디는 자는 언제나 자극을 찾고 자극은 언제나 비용으로 돌아온다. 비용이 누적되면 네가 믿던 승률과 상관없이 합계는 음수로 기운다. 네가 붙들 건 배팅의 짜릿함이 아니라 합계의 무감각이다. 이제 마지막 확인. 내 언어는 바뀌었는가? 오를 것이다가 사라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진입한다가 남았는가? 내 경계는 닫혀 있는가? 신호의 시작과 끝, 무효화, 청산, 재진입과 중단 애매한 단어가 한 글자라도 남아 있는가? 네, 리스크는 상한이 있는가? 레버리지는 확신이 아니라 규칙의 함수로만 움직이는가? 내 표본과 기록은 위로가 아니라 거울인가? 거울이 흐려졌다면 무엇으로 닦을 것인가? 이 네 질문에 예가 연속으로 나오면 원문이 말한 그 평온이 비로소 내 일상으로 스며든다. 시장이 순해져서가 아니라 내 내부의 소음이 문 밖으로 추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을 닫으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풍경이다. 조건만 읽고, 신호만 집행하고, 리스크만 통제하고, 기록만 남긴다. 이 네 줄은 글로 쓰면 심심하고, 살면 잔혹하다. 잔혹하다는 건 감정에게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감정이 밀려난 자리에 구조가 앉는다. 구조가 앉으면 계좌는 늦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진다. 너는 더 느리고, 더 둔감하고, 더 지루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프로의 온도다. 뜨거움은 단발의 행운을 낳고, 차가움은 장기의 생존을 낳는다. 생존 위에만 일관된 수익이 쌓인다. 그게 이 단계가 남기는 유일한 선물이다. 칼을 걷어들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자. 네가 정말로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에 서명했다면 이제 그 문장을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인증해라. 인증이 쌓이면 서명은 각인으로 바뀐다. 각인된 문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과를 늦게 끌고 온다. 늦게 오는 것을 참아내는 자만이 끝까지 가져간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라. 남는 건 뼈대뿐이다. 뼈대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함을 못 믿는다면 내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 머리다. 내 말에 꽂혔으면 친구들한테 공유해. 마인드 오버 마켓 구독해서 이런 칼날 같은 분석 놓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면 말이 아닌 집행으로 증명해라.